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은 저게 실제 실험이에요. 어머나. 저거 진짜 했다고? 진짜요? 네, 저게 했어요. 내 몸에 전기 뱀장어가 전기를 때려 넣을 때 얼마만큼 충격을 느끼나 궁금해갖고. 저 밑에 사진이 있네, 진짜로. 실제로 한 거. 그래서 제일 오른쪽 보면 손이 올라왔죠. 아파서 든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 모셨습니다. 예스. 그냥 이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짜 근데 이게 네. 특이한 게 네. 저희가 뭐 다른 분들이 이런 주제를 갖고 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 오! 이걸 한다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이 이미지를 확실하게 박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마성의 연금술 사람을 또는 생명체를 만드는 연금술에 대해서 이거 해도 돼요?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야! 그죠? 이거 그거예요. 아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초등학생이 볼 수 있냐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딴따르든딴딴따르든딴딴.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아요. 잘한다. 사실 뭐 오늘 주제가 연금술이라 소개를 많이 해주셨지만 연금술 내용만으로 하기에는 이 랩미팅이라는 되게 과학적인 자리에 또 그렇게 큰 적합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은 약간 연금술적 이야기고 뒤에는 그럼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렇죠. 얼마만큼 이 생명 만들고 바꾸는 것에 접근했는가 이것에 대한 뭐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목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건데 바로 이제 본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그림을 갖고 오는 게 웬만한 분들은 무섭거든. 네, 네. 뭐 연금술에 대해서 각 잡고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젠가의 이벤트적으로 놔두기로 하고 시작은 좀 흥미롭게 이 인체 연성 단어부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인데 맞아요. 이거를 아주 잘 다룬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책이 있었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뭐 안 보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시작 그리고 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당연히 연금술이에요. 제목부터. 근데 그 연금술로 뭘 만들 것이냐? 네. 우선 사건이 발생해야 얘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이 인체 연성입니다. 네, 인간을 만들자. 그렇죠. 그 주인공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를 되살리려고 그렇죠. 연금술 공부를 하고 이제 인체 연성이라는 금지된 작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2화에서 이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재료들로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한번 그렇죠. 나레이션으로 쭉 하고 본격적인 인체 연성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속에는 주인공들 말고도 인체 연성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더 나오죠. 그중에 막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뭔가를 대가로 지불한 것도 있고 그거를 매개체로 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등가 교환. 등가 교환. 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인체를 연성하려면 인체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제가 이 속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야. 주인공들이 모은 재료입니다. 맞아요. 네, 저것들을 모아서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보면 난이도를 고려하면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 설정상 현대 사회도 아니고 과학 발달보다는 연금술이 있었기 때문에 얻기 쉬운 재료들로 원소들을 구분하면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네. 뭐 여기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죠. 플로어린 저거 못 구합니다. 주인공들의 컨셉 자체가 어린애인데 네. 어린애가 플로어린을 이 당시 분리된 걸 구하냐? 아 절대 불가능하죠. 큰일 나죠. 네, 너무 위험하고 네. 이거는 분리도 어렵고 실제로 플로린이라는 원소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자들이 죽습니다. 오. 이게 그래서 아예 단어가 있어요. 플로린 순교자. 아. 이거를 찾기 위해 누구는 죽고 누구는 뭐 눈이 멀고 누구는 중상에 처하고 이런 사람들이 쫙 있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분이 무화상이라는 화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걸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받고 그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맨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든 그분이 못 받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맨델레예프의. 왜냐 그 다음에 진짜? 세상을 떠나거든요. 와. 자, 다시 본론으로 가보면은 아까 전에 여러 물질이 있었는데 아마도 플로리는 성분 중에 하나로만 얘기한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그 형석이라는 광물로 구했을 것 같습니다. 형성. 네, 이게 칼슘과 플로린이 결합한 건데 네. 아마 여러분도 그 모스 굿기계 있죠. 배우면은 활석 이런 거 쭉 하다 보면은 그 형석이 또 있어요. 아마 그걸로 구해가지고 플로린을 넣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냥 어린애였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것만을 넣었다. 그러면은 인체 연성은 실패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저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인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게 그 성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표현이 된 거긴 한데 네. 빨갛게 제가 따로 네모를 친 것들이 이 엘릭 형제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 모아놓은 재료입니다. 상당히 빈 게 많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에는 없다고 나오지만 사실 거기 빈 공간도 다 있어요. 합성원소 빼고는. 비활성 기체랑 빼고는 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먹고 호흡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조금씩 쌓이는 거. 신기한 게 금도 있고 수은도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봤던 연구 중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이 도시광산이라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전자기기들에 있는 금을 회수해서 네. 복원하려는 사업이 되게 커졌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묻혀 있는 게 거의 광산에 있는 거랑 비슷한 양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라서. 진짜로? 근데 최근 연구 중 하나는 하수구로 흘러가는 인간의 대변을 모아서 거기서 금을 뽑는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성공했답니까? 성공했죠. 근데 이거를 상업화가 아, 진짜?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수에서 대변에서 그 금 뽑아가지고 금속으로 뽑는 게 됐다라는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그 논문이 나온 것도. 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빠진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어야 됐냐 본다면 제가 시스테인이랑 셀레노시스테인이랑 분자 두 개를 그렸는데 네. 시스테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가지 종류의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머리를 파마했을 때 네. 파마할 때 저 시스테인의 황끼리 붙고 떨어지고를 조절해서 우리가 폈다가 돌돌 말린 채로 고정시켰다 한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근데 밑에 보면 황 대신에 SE라고 셀레늄이 들어간 게 있는데 네. 저것도 그 20가지로는 안 배우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쟤네들이 이제 대사 과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저런 게 없으면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금속 원소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써 있는데 이 금속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후반부 가면은 이제 생명에 대한 탄생부터 진화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네. 거기에서 이 금속 원소들이 없었으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게 다 없기 때문에 인체 조절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우선 깔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합성하는데 그 아까 전에 모은 재료들로 만드는 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었냐? 진짜 막 질소 기체 풀어넣고 막 수소 기체 넣고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또 아닙니다. 오. 이 되게 유명한 그 밀러 유리 실험이라는 게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네. 제가 빨갛게 네모친 걸 보면은 거기 아까 전에 봤던 뭐 물이라든지 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들어있어요. 네. 저게 이제 초기에 있던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화합물이었고 이 실험을 했던 것은 우리가 상상하듯 초기 지구의 환경을 따라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저런 환원성 대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산소가 없는 조건이라 저기다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전기 같은 거를 스파크를 튀겼을 때 네. 물질이 생겨날 보자. 옛날에 그러니까 지구 초기에 봤을 때 번개로 인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 약간 그런 가설들을 검증해보는 실험이었죠. 뭐 초기에 그 원인 중 하나였고 사실은 지금은 번개 말고도 굉장히 깊은 그 심해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열수구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있죠. 네. 거기에서도 이제 화합물질이 만들어지기 충분한 조건이다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실험은 제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빠졌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과 창조론이 우리나라에서 대립을 하면서 교과 과정에서 뺀 거예요. 논쟁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간 이유가 당연히 이제 화학이라는 거는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실험했을 때 진짜인가 아닌가 보려면 재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되면은 했더니 된 거예요. 오. 심지어 초기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20개 중에 한 14가지가 이것만으로 생기더라. 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실험이 아니다 라고까지 돼서 지금은 납득이 된 건데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슬라이드 보면 밀러 유리 실험의 모사를 보면 오른쪽에 번개를 스파크를 튀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밑에 인체 현성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도 보면은 이 연금진을 그리고 딱 시동을 시키는 순간 번개가 칩니다. 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서 뭔가 합성이 시작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응가인가요, 응가? 네? 아니 저게 아까 말한 그 재료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그 물질들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좋은 어감 같긴 한데 예. 결과적으로는 뭔가 반응은 갈 환경은 된 거겠죠. 네. 물론 이건 해석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돼서 반응이 간다고 해서 생명이 생기느냐 그건 아닌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응이라는 걸 보면은 원재료가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 보면 됩니다. 무작위로 뒤섞여 있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고 우리는 흔히 저런 상태를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고 그렇죠. 말을 하죠. 결국에 지금 원하는 건 우리 생각에는 인체도 정말 복잡하게 짜여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원재료로 뒤섞여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정돈된 상태일 거예요. 네. 특정한 질서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우연에 기대 가지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를 바랬던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인체 현상 시도를 더 많이 했으면 한 번은 얻어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현실상 불가능한 방식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생명을 화학적인 반응과 설계로 할 수가 있느냐? 네. 그거가 되는 방식들을 사람들이 찾아낸 거라 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소한도로 맞췄더니 우리가 만들 수가 있더라.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 첫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과 봤을 때 가치가 좀 적어 보이는 물질들로 만들어지는 내가 가치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우리의 인간의 최소 가치입니다. 저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구했어요. 오, 저거 너무 좋은데? 결국 우리는 이제 가치라는 게 가격적인 밑에 네.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 측면에서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네. 근데 하나씩 다 보긴 어려우니까 예. 역시 강철의 연금술사 기준으로 그럼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조사한 거는 그 재료들을 가장 비싸게 살 수 있는 거 기준으로 했어요. 자, 그쵸. 물이-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물이 네. 한 35리터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에비앙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에비앙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단물, 막 샘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에비앙은 염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커피 끓여 먹을 때 에비앙으로 끓여 먹는 거랑 생수로 하는 거랑 다르대요. 수돗물이랑. 그래요? 네, 그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맛을 모르는데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에비앙 기준 35리터 인간 만들려면 한 73,500원 정도를 와. 드리면 인터넷으로 우리의 재료 중 하나를 살 수가 있고요. 네. 숯도 좀 좋은 걸로 찾았습니다. 이 참숯이 좋은데 그것 중에 또 미스터 초밥왕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 하얀 아니, 오늘 강연에 되게 많은 만화들이 등장을 해요. 만화를 많이 봐서 제가 어. 오피스에 만화책이 수백 권이 있어요. 전공책을 다 버리고 만화책을 샀어요. 와우. 놀러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숯 중에서 이제 하얀색 숯 좋은데 그 중에 네. 이제 백탄 참숯이라는 게 좋아요. 이걸 네. 보니까 한 10만 원. 오히려 물보다도 비싼 숯 재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도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금이 뭐냐? 저는 당연히 그 흔히 보는 히말라얀 핑크 솔트 이런 거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게 제일 비싸대요. 자수정 주겸이라고 7만 원? 250g에 한 7만 원. 우와. 꽤 나가네요. 네, 그 정도가 들어가고요. 뭐 암모니아는 뭐 시약으로 봤을 때 이제 순도 괜찮아 38,000원. 네. 인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오. 인이. 우리는 이제 성냥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저게 인이 또한 10한 4만 원. 그리고 황, 플로리는 제가 조사를 제대로 안 했고 어차피 얘네들이 못 구했을 거라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안 넣은 것까지도 아까 말한 걸 다 통합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의 원가는 부가세 포함해 60만 원입니다. 깨알같이 부가세 포함하셨어. 포함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부가세. 6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네. 여러분 2명을 바쳐야 핸드폰 하나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 거예요. 와. 싸죠, 생각보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원가 60만 원이라는 인간,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네. 이거를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다음 슬라이드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인적 자원. 물론 이런 용어로 쓰진 않죠, 사람들이. 그렇죠. 되게 긍정적인 뭐 직업이나 이런 생산성을 보지만 저는 네. 인간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원으로 봤을 때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느냐? 자,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은 노예로 쓰면 노동력이 될 거지만 네. 이거는 비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뭐 문명에 뒤떨어진 노예 같은 걸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 자, 이 매트릭스. 혹시 하정님 봤습니다. 진짜요? 네. 세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명작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뭐 매트릭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쓰이냐? 실제로 인간이 기계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약간 배양할 수 있는 통 그렇죠. 속에 인간들이 들어 있어서 맞아요. 영양액을 공급받으면서 전기를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기계가 가동하기 위한 전기가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의 용도로 인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해석해 보면 되게 결과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네. 인간의 발전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거를 해석한 방식 중 하나는 이미 그 기계에게는 인간을 보호하거나 유지시켜야 되는 게 저변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라도 인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원으로 쓰고 있던 거죠. 그러면은 인간을 전기로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과연 유용한 발전기인가?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 인간이 발전을 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전기로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인간이 만드는 전기 에너지는 보통 한 100와트 정도. 진짜? 생각보다 적어요. 한 100와트 전구 키는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원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생명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우리가 먹는 열량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기초 대사량을 한 1800kcal라고 본다면 보통 우리가 보면 나 몇 칼로리 뺐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킬로칼로리가 맞고 이제 그걸 칼로리로 보면 1000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1800kcal는 180만 칼로리. 네. 자, 근데 칼로리라는 건 이제 열에 대해서는 많이 열역학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1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 올리는 온도를 거죠.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180만 칼로리면 뭐 논리적으로만 그냥 대충 말한다면 1g의 물을 180만 도까지 올리는 거고 네. 사실 거기까지 못 올라갈 테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kg의 물 그 정도를 한 18도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간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네. 전기적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야,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와. 왜죠? 왜 그런 적이 없으시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대체? 우리는 와. 60만 원짜리인데 효율도 안 좋은 60만 그런 존재. 원짜리. 인간의 존재가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초라해져요, 제 자신이. 자, 그러면 인간이 전기를 어디다 쓰느냐? 네. 제일 유명한 것은 역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는 게 전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네. 이거는 화학적인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전기를 생각해보면은 최대가 110mV입니다. 네. 이 기준은 한 번 그 신호 자극을 만들어낼 때 원래 한 마이너스 40 정도의 휴지전이 있다가 자극이 오면 이게 플러스 70까지 딱 떠요. 딱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신호 자극을 딱 주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 전압 기준으로는 한 번의 신호 자극이 110mV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볼트랑 암페어 중에 많이 유명한 거죠. 뭐가 더 위험하냐.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위험한 건 전압보다는 전류가 전류죠. 위험하다. 이게 되게 유명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110mV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전기뱀장어. 아, 역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뱀장어가 전기를 만든다는 건 워낙 유명한데 네.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은 저게 실제 실험이에요. 어머나. 저거 진짜 했다고? 진짜요? 네, 저게 했어요. 사람이 궁금해서 내 몸에 전기뱀장어가 전기를 때려 넣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을 느끼는가 궁금해갖고 저 밑에 사진이 있네, 진짜로. 실제로 한 거. 그래서 제일 오른쪽 보면 손이 올라왔죠. 아파서 든 거예요. 어떡해. 세상에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은 정말 많다. 이거를 그래서 이미지로 시간마다 고전압 올 때를 딱 찍은 게 밑에 그래프인데 네. 그 빨갛게 신호를 해서 번쩍번쩍 하면서 몸에 전기가 흘러서 움찔움찔하면서 막 팔을 드는 게 동영상으로도 논문에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선 저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기뱀장어를 만나도 보통 수족관에 있는 거 정도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뱀장어 사는 곳에 가면 여긴 괜찮나 하지만 쟤네들이 점프를 한대요. 사냥을 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으면 점프해서 몸에 딱 붙어서 공격을 한대요. 어머. 전기로. 이 사람이 이제 통증 느끼는 저 그래프가 조금 작긴 하지만 저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냐. 전류가 한 40에서 50mA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뱀장어는 그 작은 뱀장어를 썼대요, 일부러. 큰 걸 쓰면 죽을 수도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렇지. 작은 걸로 썼다라고는 나와 있고 이걸 하는데 그럼 이 40에서 50mA라고 들으면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보통 당연히 진통제라든지 통증에 대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일 쉬운 거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네. 네. 이때 보통 사용하는 게 5에서 10mA. 아, 그럼 꽤 세네요. 그 정도의 경피 전류를 가지고 인간이 이제 반사하는 거 그거를 연구한 데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4-5배가 정도 되고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냐면 거짓말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네. 장난감 넣고 띠 누르면은 저는 안 해봤어요. 통증 오는 거. 다음에 한번 제가 여기를 가져야겠네. 장난 아니에요. 거짓말의 화학에서 가져야겠네. 왕왕왕왕왕왕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가 15에서 30 마이크로 암페어예요. 마이크로 암페라고요? 딱 하는 게 마이크로 암페어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고? 네. 그러니까 전기뱀장어 맞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 와. 엄청 센 거예요, 전기뱀장어가. 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전압으로 보면은 이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6V 정도로 작동을 하고 전기뱀장어는 보통 한 600V를 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생명체인 거죠. 세상에. 무서운 쟤는 친구네요. 뭘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전기뱀장어를 연구한 논문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처에 네이처예요? 나온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전기뱀장어 연구만이 아니라 전기뱀장어에 대한 그 작동이 밝혀지니까 네. 이거를 만들어 보자 사람들이. 왜냐면은 원리가 간단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자극을 만드는 것처럼 이온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포타슘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나오고 때문에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이랑 다른 점은 인간은 그냥 이걸 쭉 전달하기 위한 그 일종 봉화 같은 거고 얘네들은 건전지 직렬 연결하듯이 쫙 세포들이 연결돼 있어요. 와. 전기 발생 세포들이. 근데 이렇게 연결되려면 한 방향이 있어야지 쭉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네 이 세포들은 양쪽 면이 이온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딱 자극이 되면은 한쪽에서 들어오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하면서 거의 파도 치는 것처럼 만들어내면서 이게 중첩이 돼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거는 그럼 이게 진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이는 알록달록한 저 이쁜 색깔들이 네네. 중앙에 있는 그 선으로 5개의 막으로 된 거를 따라서 만든 건데요. 네. 그 빨간색으로 된 거는 그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네. 중앙에 있는 파란색은
초록색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엔 차이가 있고 초록색이랑 초록색은 양이온만 지나가고 네. 노란색은 음이온만 지나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채널이구나. 있습니다. 이게 전기뱀장어의 세포가 그 정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우와.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기뱀장어처럼 이거 5개를 딱 겹치게 돼가지고 접촉시키고 딱 누르면은 혹은 마찰시키면은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냐면은 전기뱀장어가 지금 맨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돼 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가운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 채널이 있고 초록색 채널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길게 시트처럼 만들어가지고 합치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겠냐. 네네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저 동그랗게 이쁘게 생긴 젤들 네. 저거 딱 한 세트로 했더니 한 130mV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레이어로 깔아서 한 2449개를 쐈더니 100V가 만들어졌어요. 우와. 우와. 근데 이건 결국에 넓은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압축하고 싶잖아요. 네. 그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요게 미우라 접기라는 종이 접기 기술입니다. 아. 이 종이 한 장을 쫙 접어서 설계를 한 거예요. 저것들이 접었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가지고 일직선이 되게 종이 접기 기술로 오. 도입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얘를 놓고 꾹 누른 거예요. 네. 누르면 자극이 오니까 이동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쌓은 구조를 만드니까 저항이 40배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전력 출력이 40배가 늘어나요. 저 하나 막을 만든 게. 우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온을 전달하고 다시 돌아오고까지만 복구할 수 있게 되면은 저게 솔직히 물리적인 힘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유용한 기술이네요. 신기하죠. 보통 네. 우리가 뭔가 자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를 얻어야 되고 네. 근데 얘는 젤을 쌓은 것만으로 누르는 걸로 수백 볼트를 그냥 만들고 그러니까. 오. 이게 발전하면 되게 재밌게 만들 수도 있겠죠. 우와. 근데 이 얘기만을 보면은 과연 그러면 이 과정이 전기 뱀장어 내부에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럼 이게 진화냐? 아, 그렇죠.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진화라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 오늘 이 후반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와. 그게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화학적 진화라는 분야가 있어요. 케미컬 에볼루션이라는 연구 분야가 굉장히 가장 원초적인 과학기술 연구하는 것 중에 화학의 한 분야거든요. 네. 아. 그 진화에 대한 거. 그래서 전기 뱀장어를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전력 출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진화했다라는 해석은 명확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럴 거면은 다른 생명체들도 그렇게 진화를 해야 될 텐데 그치. 그 종만 그렇게 됐으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방향성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최적화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볼 건데 자, 잠깐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인간의 몸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제일 흔한 성분들 당연히 인간의 몸은 유기물이니까 네. 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 네 가지가 96%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마치 우주 같군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산소나 수소나 질소 같은 거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빼고 네. 네.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인간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구조가 뭘까요? 이 구조가 네, 뭐냐고요? 왼쪽에서 초록색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뭐의 구조도일까요? 이거 저거잖아요. 배터리. 그렇죠. 리튬 배터리. 네, 리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실 제일 발전한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이거는 해결돼야 될 문제긴 한데 왜냐하면 리튬보다는 지금 보면 세 개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양극재라고 부르는 재료고 왜냐면 전지는 양극 음극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육각형으로 된 게 빨간 네모친 게 음극재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전해질이 이온으로 돼 있어서 얘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충전되고 방전되고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되게 이 리튬을 얻기 위해서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것도 많이 얽혀 있잖아요. 네. 희소 자원이라 생각을 해서. 네. 근데 리튬이 부족해서 리튬 배터리 산업이 문제될 일은 절대 없고요. 이 오히려 그 양극재를 쓰는 코발트가 고갈될 거다. 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큽니다. 왜냐면 지금 테슬라니 모든 회사가 다 코발트를 써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이제 좀 암울한 전망이고 지금대로면 결국 리튬 배터리를 갈아타든 양극재 폐물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자 이거 오히려 그 음극재는 싸요 재료가 네. 흔히 말하는 흑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래핀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탄소 물질이니까 네. 별거 아니겠구나 하지만 이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흑연이 그 오른쪽 아래 침상 코크스라는 네. 침상이 그 니들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코크스다라는 걸 쓰고요. 저거를 갈아서 보통 만듭니다. 근데 침상 코크스의 재료가 뭐냐? 석유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쓰지 않고 하려고 리튬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드는데 리튬 배터리를 만들려면 석유를 써야 돼요. 결국에는 아, 진짜? 물론 뭐 우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은 몰랐어.
저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원유를 분별 준유를 쫙 하면 네. 제일 밑에 막 아스팔트랑 이런 찌꺼기 나온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상 코크스예요. 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핀을 많이 만들어서 아니 그러면은 쓰죠. 석유가 다 쓸지 못하면은 저것도 못 쓰는 거예요? 저거는 자연 흑연으로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상 자연 흑연을 순수하게 얻는 것보다 저게 훨씬 효율이 좋고 좋아서 저 침상 코크스 시장의 연 평균 성장률이 8%예요. 그래 지금보다 이제 수십 조 단위로 이제 커질 거라서 그쵸. 예측이 저건 무조건 큰다. 저걸 안 쓸 수는 없다.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 석유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사실은 에너지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들 봤을 때 그러면 흑연이 탄소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배터리의 구조가 나옵니다. 전기차 배터리 왼쪽 그림에 배터리팩 하나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나와요. 네. 당연히 저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왼쪽에 28% 그래파이트라 썩인 흑연만 보면 50kg가 들죠? 네. 근데 아까 인차를 구성하는데 대략 16kg 정도의 탄소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사람 3명을 갈아 넣으면 전기차 하나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생겨요. 맞잖아요. 그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사람 몸의 대부분이라는 흑연, 그 탄소도 산업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탄소 재료로 만들어 쓰긴 어렵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고민했던 건 인간을 원재료로서 뭔가 이 산업 발전에 쓸 수가 있을까? 그런 게 될까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본 결론상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인적 사항상 우선 탄소는 쓰기가 어렵다. 그럼 탄소보다 좀 더 귀한 건 어떻게 될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아까 봤던 그 96%가 아닌 나머지 4%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왼쪽은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미네랄들이라서 뭐 뼈를 만드는 칼슘이나 아까 봤던 인이나 그 외 금속 물질들 그리고 빨간색 네모친 게 4.2g의 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 4.2g 정도, 적게는 3g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비싼 것들인데 저건 너무 적습니다. 그래 저거를 모아서 하는 거는 뭐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철만을 생각으로 해본다. 철은 유용한 자원이니까. 그쵸. 그러면 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철이 어디 있느냐?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대부분의 철은 적혈구에 있죠. 적혈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적혈구 속에서도 오른쪽 분자 구조인 햄이라고 부르는 햄? 네, 그 먹는 햄 말고 어이로 보통 써요. 네. 저 중앙에 노랗게 이제 FE라고 쓴 게 철인데 네. 저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상상하는 적혈구는 그 도넛 모양으로 온폭하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온폭한 곳에 산소 공기방울을 싣고 가가지고 필요한 데 전달하는 것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면 오늘 새로 배우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공기방울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잠수병 같은 게 잠수했다가 이제 갑자기 압력이 그쵸, 그쵸. 줄면 기포가 네. 생기면서 네.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 네. 일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체 상태가 아니라 그 햄의 중앙에 있는 철에 산소 분자가 그대로 결합을 해요. 붙어버리는구나. 딱 붙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그게 붙어야지만 얘가 평면 구조로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처음엔 좀 꺾여 있어요. 그러다 붙으면 딱 되면서 안정해져요. 심지어 이게 산소가 분자 상태로 우리가 숨 쉬는 거 O2로 2개 붙은 걸 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붙어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얘가 그런 역할을 하고 네. 또 하나의 오해는 그러면 산소를 주면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얘가 준다 내보내잖아요. 네. 이거는 그 적혈구에 붙지가 않고 피에 녹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피에 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효소가 있는데 네. 그게 적혈구 속에 있는 효소예요. 이 이 효소가 없으면 이산화탄소 녹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요. 아이고. 네. 그럼 우리가 숨 쉬는 그 사는 게 한 3분만 산소 끊겨도 죽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어. 그 적혈구의 역할이 그 이산화탄소를 녹이고 얘가 폐로 오면 다시 뽀글뽀글뽀글 거기서는 이제 기체가 나와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철이 중요한데 그럼 이 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계산을 간단히 한다면 이제 성인 기준으로 적혈구가 30조 개가 있습니다. 와, 뭐 편차가 많네요. 있지만 이게 네. 인간 세포의 개수 기준으로는 84%. 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아 우리 몸에 적혈구가 거의 다면 나머지는 뭐냐 할 수 있지만 네. 질량으로 보면은 세포 중에서 한 4.2%밖에 안 돼요. 아. 실제로는 뭐 근육이나 이런 게 훨씬 크고 무겁고 네. 적혈구는 이제 많지만 가벼운 거. 네. 이 적혈구 하나마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몇 개 있느냐? 헤모글로빈이 바로 우리 피가 빨갛게 빨갛게 만드는 만드는. 그 단백질이죠. 네. 네. 이거는 적혈구 하나, 그 도넛 하나에 2.7억 개가 들어있어요. 와, 2.7억 개인데 헤모글로빈은 2.7억 곱하기 30조네요. 네, 그게 우리 한 명의 인간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약간 별인데. 그리고 헤모글로빈 별이겠습니다. 하나마다 아까 그 산소를 결합했던 햄은 4개가 들어있고 네. 아까 그 구조에서 봤듯이 햄 하나마다 중앙에 철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네요. 이걸 다 곱하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철 그 원자의 개수는 3.24 곱하기 10의 22승계. 오. 정말 크죠. 네. 이런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에서 몰이라는 그러네요. 대체 단위를 사용해야만 이야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네. 어.
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네. 그걸 나누면 0.054 몰만큼이 있습니다. 네. 이 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몰에다가 그 주기율표에 보면은 원소마다 써 있는 그 원자의 질량, 원자량인데 이걸 곱하면 실제로 이 개수가 얼마만큼 무겁냐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계산하면 사람 한 명의 철이 3g이 혈액에 있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이걸로도 제기가 되고 보통 이거 외에 뭐 트랜스페린이니 뭐니 다른 여러 효소들, 철을 필요로 하는 효소들까지 다 합치면 최대한 4.2g이고 적게는 이제 3g이라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뭐 태워가지고 철을 분리해서 측정하기도 어려우니까 추산으로만 봤을 때 최소 3g. 야,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구나. 되게 신기하네. 이게 제일 기초적으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신빙성보다는 이제 반은 재미삼아 그리고 반은 이제 가이드를 잡기 위해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또 가치를 본다면 저기 뭐 나오네. 사람 1000명을 용광로에 녹이면 철이 나오나요? 다른 사람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래서 이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약간 뭐 왜곡된 이야기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뭐 사회 통념상 유명한 얘기로 보면 사람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되는 에밀레종. 그렇죠. 정식 명칭은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종이고요. 이거의 질량을 쟀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18.9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철로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철로 만든 건 아니고 원래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게 1999년에 성분 분석을 정확히 했는데 한 구리가 한 80에서 85% 그리고 구리랑 주석을 섞은 게 청동이다 보니까 그게 한 12에서 15% 나머지가 뭐 다른 몇 가지 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저 18.9톤이 철이라고 봅시다. 네. 그러면 630만 명의 피를 다 뽑아서 철을 뽑아내면 우리가 저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야, 그때 조선의 인구가 630만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 성덕대왕 신종에 사람을 넣었다면 그 미량 넣은 것 때문에 뭐 소리가 울릴 때 막 이렇게 울린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진짜일까? 그냥 종과는 다르게 뭔가 부가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겠느냐? 자, 그거를 우리가 표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도핑이라 불러요. 어머. 어머. 확 와닿죠? 이게 이제 소량을 넣어서 뭔가 다른 효과를 이끌어내는 걸 도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스테인리스 강. 아. 이게 녹이 안 쓰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철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맞아요. 녹이 안 쓸도록 표면을 그 투명하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산화황을 만드는 게 크로뮴. 네. 크로뮴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0. 몇 %까지 0.0002%의 황 이런 식으로. 네. 저거는 이 스테인리스 종류 중에 S30403 합금을 기준으로 제가 표를 쓴 거고 네. 좀 이렇게 소량으로 넣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탄소, 뭐 질소 이런 거였는데 네. 요 놈들만 가지고 태워서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 조금만 넣어서 극대화시키는 걸 우리가 이제 MSG라고 사회 통념상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있죠, 네. 있죠. 이 MSG의 힘이 나타나는 게 어디 있느냐? 바로 그래핀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그래핀이에요. 오. 많은 네. 분들이 이게 그래도 아직 계속해서 영원한 유망주 느낌으로 상용화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래핀 자체는 원래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도핑으로 질소를 조금 몇 개를 넣는다거나 그렇죠. 뭐 황을 넣거나 인을 넣거나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효과가 다 좋아져요. 오, 진짜로? 네, 그냥 이게 유일하게 좀 애매한 게 정말 탄소 섬유처럼 탄소로만 돼서 굉장히 단단하고 이 질긴 성분을 기대한다면 탄소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많은 화학적인 효과나 뭐 촉매 특성을 보려면 딴 걸 넣는 게 좋아요. 그 대표적인 논문이 오른쪽에 있는 2020년 ACS 나노라는 저널에 나온 건데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Will any crap we put into graphene?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 같은 것도 그래핀이 넣으면 효과가 좋아지느냐? 그것도 이 전기화학적인 효과, 전기 촉매. 왜냐하면 이 전기 촉매 효과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물 분해를 비롯한 많은 걸 하기 위한 건데 이 논문이 나오고는 여기서 사용한 게 뭐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거예요. 구아노라 그러죠. 새똥을 발랐어요. 오. 그래핀에. 그랬더니 효과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 같은 거를 넣어도 네. 그래핀은 좋아진다, 효과가. 오. 화학적으로. 오. 와. 이게 제일 인기 많은 뭐 수소를 만들고 태양광 발전하고 이 모든 거에 그런 효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논문 쓸 때 이거 넣어서 좋아졌어, 이거 넣어 좋아졌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똥을 넣어볼게 하고 넣어서 했는데 좋아진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종 만들 때 사람이라면 이런 미세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그 자체로 자원이라기보다는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역할로는 인적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요약을 한다면 인간이란 재료비는 저렴하지만 이게 만들긴 어렵다. 아. 연금술이라는 만화의 힘, 그 설정의 힘을 빌린 마법적인 효과로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하지만 인간의 자원으로는 의외로 유용한 게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 자, 그러면 흐름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